6월 넷째 주 이슈 세 번째 그 방송하겠습니다. 세 번째 주제는요. 여러분들 아마 이미 다 접하셔서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누구냐면요. 피트니스 모델 류세비입니다. 류세비. 머슬매니아 출신이죠. 이분 아마 그 사진 이렇게 또 모델 활동한 거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으면 여성이 정말 대단하게 어떤 그 몸을 만들었다 이런 느낌 아마 가지실 거예요. 저도 보고 감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류세비 씨입니다. 류세비 씨는 한때는 또 배우로도 또 활동했던 분이고 제가 알고 있기는 그 D 무슨 대학 그 여대에서 그 연기 관련된 수업을 들었죠. 거기서 연기 관련돼서 원래 연기자가 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운동 정말 본인 본인이 얘기한 대로라면 그냥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전환했다고 볼 수 있죠. 배우라기보다는 이 모델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는 분인데요. 피트니스 모델 그 머슬매니아 출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2017년도에 머슬매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이 있다고 그래요. 2017년. 거기에서 스포츠 모델 그 부문 여자 쇼트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고요. 세계 대회도 나갔습니다. 2018년 머슬매니아 라스베이거스 세계 대회죠.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포츠 모델 부분 5위, 그다음에 비키니 쇼트 3위를 수상할 정도로 제가 봐도 정말 그 운동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이 22일 날 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그 유명 클럽 앞에서 아마 그 클럽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클럽 안에서부터 이 그 클럽 보안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그 보안 요원의 팔을 막 물려고 했는데 그 다행히 팔을 물지는 못했어요. 그러니까 팔을 물려고 하다가 못 물으니까 막 주먹을 휘두르고 했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여성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지는 않았겠죠. 그런데 하여튼 운동했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좋았겠어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클럽 보안 요원들이 류세비 씨를 쫓아냈어요. 밖으로 밀어냈는데 좀 분이 안 풀린 상태에서 만취 상태에 있다가 마침 그 앞에 30대 남성 2명이 그 앞에 서 있었나 봐요. 그 30대 남성 그 2명 앞에 가고 류세비 씨가 담배를 요구했어요. 담배를 빌려달라. 담배 달라는 거죠. 근데 아마 그 담배를 술 취한 여성이 와서 일방적으로 담배 하나 달라 줘 하니까 안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이 담배를 요구했던 남성의 목을 깨물었어요. 드라큘라도 아니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남성의 목을 물어뜯고 남성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이러는 바람에 그 남성의 목에 출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명백히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옆에 있던 다른 30대 남성이 말렸죠. 이거 왜 이러냐고 말렸더니 그 남성이 뺨을 또 때렸어요. 그러니까 이건 그 황당하게 그 남성 두 사람이 당한 케이스에 속하는데요. 당연히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을 거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를 해버렸습니다. 현장에서. 그리고 이제 아마 지구대로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구대로 이제 동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 류세비 씨가 나 유명한 피트니스 모델이다.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. 결국 경찰에 연행된 이후에 그 류세비 씨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그 신병을 인수해 간 겁니다. 신병을 왜 어머니를 통해서 인계를 했냐면 만취 상태에서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목을 깨물고 했지만은 그게 당장의 어떤 경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상해가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
긴급 체포해서 구속할 사항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은 신병은 풀어준 겁니다. 어머니한테. 그러나 상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거는 그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불러다가 조사한 이후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. 그래서 류세비 씨가 지금 그런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류세비 씨에 대한 비난이 막 그 SNS를 통해서 막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건 본인이 SNS라든지 뭐 어떤 그 사과의 장을 만들어서 혹은 진상을 설명하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SNS는 비공개로 들어가 버렸어요.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전혀 지금 개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비난 요소가 가중되는 그런 그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DC 인사이드에 보면은 헬스 갤러리라고 있습니다. 유명합니다. 여기에는 류세비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배우 생활이 어려웠고 배우 생활을 거의 청산하다시피 하면서 울면서 매일같이 술 먹고 뛰쳐나가고 싶고 탈선하고 싶어도 참고 운동했다는 그런 예전의 이야기 등등을 잘하는 분들이 지지하는 입장문을 냈어요. 뭔가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오는 과정에서 또 엊그제 있었던 일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. 이러면서 지지하는 입장을 내고 어떤 형태로건 본인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입장문을 좀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. 용서받을 게 있으면 용서받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입장문. 한편 제 내용을 보니까 그거는 팬들이 지지하는 입장문이에요. 그런 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류세비 씨는 본인의 그날 그 어떤 상황을 설명하거나 사과하는 입장문을 올리지 않고 있어서 좀 유감이 되고 있죠. 근데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보니까 일부 변호사분들은 혹시 그 남성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폭행죄로 처벌 안 될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형법 제260조 1항 단순 폭행은 이를테면 뺨을 한 대 정도 때린 경우에 피해자가 나 뺨 한 대 정도 맞은 거 큰 상처도 없고 저 사람 처벌 원치 않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260조 1항 단순 폭행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 해가지고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버리거든요.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. 변호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경찰이 현장에서 실무하는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, 이미 목을 물려서 피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다 그러면 서로 그 목을 물린 사람이 그 합의가 돼가지고 처벌을 원치 않아서 그냥 나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병원에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그 상해 진단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소견서를 받습니다. 왜요?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외상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실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사람이 깨물은 상처를 인교상이라고 해요. 그럼 개가 깨물으면 견교상이라고 하겠죠. 사람이 깨물으면 인교상인데, 인교상이라고 일단 그 상처의 종류가 판단이 나면 기본 진단은 3주 이상입니다. 그거는 거의 누리예요, 누. 진단서상에서 누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출하는 거는 상해 진단서고, 피해자가 제출을 하지 않으면 경찰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정도 상처, 사람이 물어뜯은 상처는 진단이 얼마 나옵니까 하고 물어봐서 인교상 상처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받는 게 소견서입니다. 그 소견서는 적어도 3주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해죄로 입건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류세비 씨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폭행죄로 의율하지는 않을 거고요. 분명히 상해죄로 죄명이 먹여질 거고요. 그 죄명에 의거해서 반드시 처벌은 받습니다. 다만
두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합의를 해주면 참작이 될 뿐이지 없었던 걸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,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. 어떤 이유에서건 뭐 류세비 씨는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상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고 적어도 벌금은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처벌은 명약관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어제 하루 종일 그 검색 순위에도 오르내리고 했는데, 그 와중에 또 클럽에서 사건이 하나 또 발생했어요. 이 사건 말고 육군 간호장교 출신입니다. 23살을 먹은 여성이 클럽에서 술이 만취해가지고 좀 속된 말로 술이 떡이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남성의 그 바지에 있는 지갑 같은 걸 꺼내려고 막 시도를 했어요. 그 과정에서 당연히 남성들이 문제를 삼았겠죠.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남성의 중요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그런, 어떻게 보면 강제 추행 같은 범행을 했어요. 근데 그 사람 신분이 공교롭게도 간호장교입니다. 그 여성들이 왜 술 먹고 클럽에서 꼭 클럽에서 술을 먹고 그러죠? 클럽에서 술을 먹고 이렇게 류세비 씨나 간호장교처럼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 간호장교이기 때문에요. 그 사람도 제 판단은 군인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마 그 장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 이런 사건이 어제 동시에 한 2건 정도가 뻥 터져가지고 시끄러웠었습니다.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버닝썬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클럽에서 발생하는 그 각종 폭력, 마약 사태가 빈발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런 즈음에 류세비 씨하고 간호장교가 또 사고를 쳐서 클럽이 또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클럽이 또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, 클럽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겠죠. 그래서 향후에 류세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경찰에 출석을 해서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뭐 등등을 조사하고 나면 또 뭐 언론에 한 번 정도는 더 오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브리핑 한번 해드렸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슈 사건 3번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